애돌이야 살림하나 생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는 남편이 있다면서요. 속 터진다고 해서 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예,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들 만나봅니다. 아들 하나만 낳으면 어떨까? 늦둥이를 낳자고 요구한 남편. 1,00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 낳기만 했을 뿐 방관자가 되어 있더라고. 아이를 낳고 내 책임은 끝이다. 해가지고 나셨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낳은 것만 해도 책임진 거 아닌가 싶은데 애를 돌보는 거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늦둥이를 둘러싼 부부의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42에 이제 늦둥이를 낳으신 용감한 우리 의뢰인입니다. 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 결혼 25주년 차 된 가정주부 길기숙입니다. 아니 너무 동안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희망입니다. 42에 아이를 또 낳으실 수 있군요.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경우. 아니 왜냐면 늦둥이를 낳을 정도면 부부 사이에 아주 너무 좋은 좋다는 거죠. 생각이 들어서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무슨 문제? 제가 늦둥이를 결심하게 된 것은 늦둥이를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는 딸만 둘이 있거든요. 위에로. 그런데 남편이 그때 제의를 했어요. 저한테. 아들 하나만 낳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두 딸 아이 다 키워놓고 그리고 가정 경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이 이것저것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승용차를 사준다, 돈을 1,00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냥 1,000만 원 주면 나도 나. 자동차 가지고 1,000만 원 주면 다 알아. 늦둥이를 낳았으면 같이 애기 엄마, 애기 아빠잖아요. 신혼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남편은 낳기만 했을 뿐 제일 안 도와주고 방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야속하고 저는 그거에 목마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니 셋째가 늦둥이니까 늦둥이는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쁜데 안 봐요? 아니, 애기 자체는 너무너무 예뻐하고 둘이 죽고 못 살아요. 네. 근데 집안일하고는 무관한 거죠. 애기가 태어났으면 거기에 따르는 가사 노동이 너무 많이 그렇죠. 분담이 진짜 되잖아요. 근데 전혀 저도 그렇잖아요. 가사 일도 하고 일도 하는데 일도 하세요? 예, 직장을 다니면서? 네네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네. 첫애하고 둘째 낳았을 때도 남편이 안 도와줬나요? 네, 둘 안 도와줬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또 뭐 일관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남편은 바깥의 일, 그냥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거 물론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요즘. 근데 그거 하고 가정일하고 강약 조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의 비중이 훨씬 많아요. 사회용이구나, 네. 사회용. 늦둥이를 낳으면 뭐 부부지간에 애정이 더 돈독해진다는 거는 그런 건 어때요? 저는 항상 신랑한테 제가 꼬리를 치는 편이에요. 남들은 정말 좋겠다. 니네 부부는 지 엄마가 저렇게 애교도 많이 떨고 하는데 얼마나 부럽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살아봐라. 얼마나 피곤한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애교를 지긋지긋해 하시는. 예. 정말 요방 최소한의 것도 도움을 안 주셔서 오늘 과감하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물어뜯길 의뢰인의 남편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아이고. 갑자기 빛나시는 분이에요. 형님 나오셨어요? 형님. 예. 반갑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네. 머리숱이 없는 분들이 반갑더라. 정말 아니 저는 태어나서 저렇게 반짝이는 넥타이를 처음 봤어요. 아래 위로 반짝거리시니까 본인의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올라온 길기숙 씨 남편 53세 육윤성입니다. 네, 오늘 나 이런 얘기하려고 방송에 나갈 건데 당신 같이 갈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런 방송에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 그 방송 가면 대부분이 막 부부 간에 서로 갈등 문제 아니면 뭐 진짜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는 건데 우리 집안 서로 망신하는 거 아니냐,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해보지 뭐. 내가 당할 거 있으면 당하고
내가 또 뭐 뜯길 것 있으면 뜯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 물어뜯도록 하겠습니다. 마담님들 있으시거나. 예, 질문 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예. 사실 저는 아니, 저는 셋째를 낳자고 해가지고 나셨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책임은 졌죠. 어떻게 어떤 책임을 나준 것만 해도 책임을 진 거 아닌가 싶은데. 임신 전에 했던 약속은 다 지키셨어요? 아, 지켰어요. 어떤 승용차도 사주고 승용차 사줬어요. 1,000만 원도 드렸어요? 돈은 못 줬고. 아, 그치. 약속 잘 짜셨어요. 이제 돈은 못 주고 제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 그 모임 때문에 나간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 용돈을 줄여서 저는 그 가방을 아유, 진짜. 아니 그래도 들어봐요. 남편분이 가장 야속할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언제? 난 뭐 늘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야속할 때. 아, 언제냐면 항상 뭐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저희 여자들은 남편한테 며칠 전부터 허락을 받고 막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이제 무슨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궁리를 하는데 남자들은 통보더라고요. 그냥 오늘 내일이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얘기 안 해요. 아침에 그 정도 갈 때쯤에서 나 오늘 어디 가는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 항상 이게 남편이 좀 제가 그렇다고 어디를 간다고 해서 반대하는 여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가도 그냥 잘 갔다 오라고 오히려 이렇게 뒤에서. 아, 저는 그 점은 남편 뜻을 이해하겠어요. 왜요? 저는 이 후배들이랑 여행 갈 때 하루 전에 얘기해요. 왜요? 미리 얘기하면 피곤해져요. 계속 너만 좋은 데 가서 좋겠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하루 전에 얘기하는 게 저도 특징이에요. 안 돼요. 여자들이 자기만의 스케줄을 또 짜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해 그 스케줄 주셔야. 제가 파악하고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가 갈 때 나한테 미리미리 말을 해줘야 나도 내 스케줄을 짜서 놀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저도 예. 며칠 전에 얘기를 하면 3일 전에 얘기를 하면 그 이틀까지는 그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하루 전에 딱 간다고 하면 내가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내가 또 가장이고 내가 대장인데 내가 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항상 하루 전 계획장군이 있어요. 아니, 지금 오늘, 아니, 무슨. 궁금한 게요. 그러면 부인도 하루 전에 통보해도 괜찮으시죠? 아,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하죠. 아니, 똑같은 내가 간다는데. 상황이신데. 아, 여자하고 남자 그것도 똑같아요. 해야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대장이잖아요, 제가. 이런 남자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생존해 계세요. 저희 남편도 진짜 야. 그렇거든요. 자기가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저녁에 9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전에는 10시까지였는데 제가 정말 한 번 어겼는데 한 번 어겼다고 그다음에 1시간을 확 땡기는 거예요. 뭐 그리고 신뢰를 중간에는 절대 어디를 못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런 남편들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아내가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자기 뭐 그런 거 할 때도 간섭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 이거 좀 일은- 심한 거 아닙니까? 일은 아내만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뭐 애기는? 애들 돌보는 거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돌보는 거 말고. 예, 얼른 선생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다. 금산이 참 문화적으로 좀 물결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서울 같으면 어림도 맞아. 지금, 예. 그런데요, 어쩌자고 그 나이에 그래 애를 낳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5남매인데 제가 장남이에요. 저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식구한테 이제 한번 상의를 했죠. 우리 애기 좀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1년 6개월 노래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애기가.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에도 안 생기면 인공수정까지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렇게까지 이제 둘이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얘기를 한 그 다음 달에 소식이 왔죠. 아기가 들어섰다는 소식이. 그래서 내 나이에 이런 아기를 가졌는데 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쁜 이방이면 말이죠. 하나 더 나보다. 의뢰인을 잡으시면 지금 의뢰인이 너무 힘들다고. 궁금한 게 아내분 혼자 두고 이제 하루 전날 딱 얘기하고 몰래 여행 싹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기 보느라 혼자 쩔쩔매는 아내가 조금 마음이 안쓰럽거나. 아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안 들면. 죄송한데 넥타이 보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분이 그러셨어요. 안 그런다고. 전혀 안쓰러워 안 한다고. 지금. 안 그래요? 네. 제가요 항상 저 집사람이 그래요. 마음만 갖지 말고 맞아, 갖고 있지 표현을 말고 해야지. 표현을 해라. 맞아, 근데 맞아. 사실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뭐 송지표의 행동 발달 상하게 뭐 표현력 뭐 이렇게 예. 저 표현력 빵점을 줬어요. 제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제가 되게 아니 그러면 따뜻한 사람인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내분이 표현하는 거는 좋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애교가 쌓여서 진짜 넘쳐 머리로 너무 많아요. 터질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어때 민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임을 갔어요. 모임이나 이렇게 회사 있는 모임을 갔는데 제가 또 이렇게 보기보다 제가 좀 이렇게 6.25 사상을 많이 받고 가가지고 보수적이시고. 저도 향교도 다니고 향교 또 장의도 맡고 있고 이래요. 그 부부 모임을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사실 이렇게 앵기고 막 그 옆에 달라붙어서 막 하는 걸 엄청 많이 해요. 제 집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때로는 후배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런 데에서 너무 그러면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좀 몸둘까 부를 정도로 그거는 기본이죠. 그 안경 자체.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막 신랑이 그걸 쑥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불륜이냐? 내가 불륜이냐? 당연한 부부인데 못하는 게 바보지. 할 수 있으면 서로 하고 사는 게 더.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조물주가 살려야지. 이렇게 진짜 둘이 부부간에 잘 재미있게 살으라고 만들어준 우리는 놀이기구라고 하거든요. 둘이를 제가 놀이기구. 둘이 부부간에 놀이기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재밌게 살으라고 이렇게 해준 그걸 갖다가 왜 활용을 못하고 이러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바라냐면은 네. 안 하면 잔소리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로 저는 뭐 안 해줘도 좋다 이거야. 예. 왜 잔소리를 하는 예를 거야? 들면 어떤 잔소리를 하나요? 사례가? 뭐 이제 설거지가 쌓여 있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집안일도 하고 가사일도 하기 때문에 저거 우리 아내 성격에는 이따가 할 거야.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뭐 설거지도 쌓여 있고 빨래도 쌓여 있고 막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상을 찌푸려.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 아내 입장이 돼서 좀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설거지나 빨래를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조금씩 남았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설거지통에 그냥 한 가득씩 쌓여 있어요. 그게 아침, 점심, 저녁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원래 아니, 하긴 집안일은 보기 싫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니 쌓여있는 거 싫으면은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이 만약에 딸들이 다 커서 사위를 얻으실 때 아버님이랑 똑같은 사위를 얻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이 만약에 딸들이 다 커서 사위를 얻으실 때 아버님이랑 똑같은 사위를 얻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난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바깥에서 계속 회장직은 해야겠고 회장직. 아들 낳자 그랬는데 뭐 딸을 또 낳고 딸 낳았으니까 또 안 봐주고 애교는 받아주지도 않고 그럼 어떠세요? 그런 사위를 저는 반대예요. 그런 사이는 저는 아주 합리적이십니다. 아주 오랜 판단이 있습니다. 따님들을 위해서 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되죠. 인정은 그럼 말도 안 지금 되는. 안 도와준다는 걸 인정은 충분히 하시는군요. 좀 안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저 그런 늦둥이 정도. 아빠 심정을 제가 아는 게 네. 제가 14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동물의 왕국처럼 정말 물구빨구했어요. 그래서 나이 50에 딱 그치게 한 놈은 저밖에 없어요. 본인이 쌓이고 있고 저쪽에서는 안 바뀐다고 하니까 본인이 본인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주셔야 돼요. 저는 아까 이경재 원장님이 주신 그 솔루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는 분의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예. 가사 도와주시면. 동의를 좀 쓰게끔 네. 도와주시면 되죠. 따로, 별도로. 도우미를 쓸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야, 당해보셨잖아. 아이고, 너무하셨다. 그러게, 아이고.
제가 안 바뀌어요. 말씀드린 잔소리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좀 해보실 수 근데 있어요? 사실은 잔소리 한다고 하는데 잔소리 저 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글쎄. 자주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거 아니고 모아놨다가 왜 만날 시간이 잔소리해도 안 없으니까 바뀌어요. 매일매일 못하지. 만날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마주쳐서 나중에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내분이 이미 어느 고생길에 순간 섰어. 떠나실 텐데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야 될 거예요, 집에.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부인께서 사교성에 말해서 재혼 봉쇄하실 거야. 야, 아니 근데 회장님이 일단 인간관계 넓으시니까. 예, 근데 어떤 작가의 그 묘비명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지금 안 고치시면 저 출동합니다. 야, 봉투에 봉투에 한 50만 원 넣어서 이건 아무도 주지 마. 당신을 위해서 썩 이러면서 줘. 그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딱 나왔어요. 팀장님, 네. 아니 정말 보면서 느끼는 게요. 지금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른 듣기에는 이게 큰 심각한 거리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보면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 게 남편분께서 우리 세대 남자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대가 주는 이 지금 상황하고 이질감은 어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늘 그러시더라고요. 까맣게 꼬랑댕이 100년을 땅에다 묻어놔도 하얗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에 대한 빨리 포기를 갖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자인지라 그래도 남편이 내가 일하고 있고 하는 걸 이렇게 이걸 좀 안쓰러워하고 좀 알아주고 하는 그거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이 주신 해법이 아주 딱 맞는 해법인데요. 저는 거기다가 그래도 기분 좋게 100만 원 주면 더 줄 거예요. 지금 땀을 뛰었어요. 아니 회장님인데 어떻게 1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200만 원 주겠습니다. 200만 원. 고맙게 봐죠.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말씀드려도 안 변할 거 가능성은 되게 높기는 한데 사람이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난 마음속에 당신 사랑하는 마음 이만큼 있다라고 100번 우겨봤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못한 거거든요. 나는 원래 표현을 못해. 나는 표현력이 빵점이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가는 정말 우물쭈물 하시다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현을 하시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습 막둥이, 늦둥이한테 하는 거에 10번 할 때 한 번씩만 부인한테 하는 거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부부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말 나온 김에 지금 만나서 어떠세요? 조금 이야, 과감하게 애교 많은 부인에게 받기만 하셨는데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애정 표현을? 앞으로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좋아해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 그랬어요. 양 원장님이 저번에 언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애인 같은 남편, 늘 애인 같은 아내 그 멘트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근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 멘트가 저의 생활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여자가 어딨어? 그런 남편이 어디? 아니, 그 사람은 사람 아니야? 내가.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 멘트가 너무 좋고 맴돌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조금만 받아주고 저한테 신경을 써주면 저는 몇 배로 더 잘할 수 있어요. 두 분이요 네. 놀이기구 좀 자주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 이 부부를 위해서 저희 동치미에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공개할게요. 뭘까? 사랑을 이어주는 아니 이게 두 분을 위한 거예요. 이게 두 분이 후쿠오카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 아니 뭔가를 혼자서 좀 이렇게 왜냐면 늘 혼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이렇게 그냥 통보듯이 가면 어떤 느낌일까도 느끼시고 아내분도 친구랑 확 갔다 오면 뭔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마음에 저는 통보는 안 하고 갈게요. 그냥 잘 갔다 온다고 인사하고 갈게요. 아니, 방송이라고 말씀하세요. 둘이 아니고 애들도 같이 가면
저 지금 이해를 못하셨는데 나하고 똑같아. 지금요 두 분이 후쿠오카를 가시는 게 둘이 가는 거 아니라 아니에요? 저분이요 지금 힘들었으니까 자기 친구하고 방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겠냐고요. 집에 안 오실 텐데 2박 3일. 제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집사람이 친구랑 같이 2박 3일. 예, 2박 3일. 솔직하게 이거 보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솔직하게 방송 진짜 솔직하게 방송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회장님. 네. 보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